네, 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수능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험생들도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수능 시험은 안전하게 치르는 것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 저하된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메우는 것도 우리 교육의 과제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습 격차 해소와 돌봄 등 교육의 일상 회복에 힘쓰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짚어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벌써 2년째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또 네.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 속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맞는 수능 시험인데 아무래도 뭐 작년에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덜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많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코로나 인천에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많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이 이제 대수능인데요. 네. 안전한 수능과 공정한 수능을 위해서 우리 선제적으로 수험생이나 감독관들을 우선 종사자들에 한해서 백신 접종을 했고요. 네. 또 확진자나 자가격리 등의 수험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유형별로 응시 환경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는 확진과 격리 수험생 배정을 위한 관리를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학원과 같이 수험생 출입이 잦은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과 시설 관리를 실시하고요. 네. 또 수험생 가족 대상으로 해서 감염병 예방 접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수능 일주 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시험 당일에는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서 긴급 상황에 대비를 합니다. 그에 앞서서 시험장 설치와 방역 조치를 위해서 특별 소독을 실시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가 함께 안전한 수능을 치르기 위한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국민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 백신 접종을 고3 학생들이 다 했더라도 돌파 감염이라든지 이런 감염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또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수능 시험 전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혹은 자가격리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떤가요? 네, 확진이나 자가격리 학생도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 수험생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수능 당일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를 하면 됩니다. 네.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5곳의 시험장에서 응시를 하면 되고요. 당일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지정된 시험장에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청 또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시 의료원 등과 함께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이 모든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는데 뭐 마스크를 쓰면 본인 확인이 좀 어렵다거나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수험생들이 좀 엄격해진 기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예, 매년 그 수험생들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행위로 그렇죠.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부정행위 유형을 잘 숙지하고 시험에 임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장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지만 수험생 본인을 확인할 때에는 네.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부정행위 유형으로 우리가 간단히 지켜야 될 사안들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네. 휴대전화, 또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것들은 매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서 시험실 앞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또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사항이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서 전부 안내가 될 것입니다. 네. 사실 이게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교실에서 보는 시험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섬이 많잖아요. 섬에 거주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배를 타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백령고, 또 연평고, 대청고, 덕적고와 같은 섬 지역 수험생 41명이 네. 수능을 시내에 나와서 치르게 됩니다. 네. 저도 이 백령도를 가봤지만은 2번에 가거나 3번에 갈 정도로 그렇죠. 기상악화가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기상악화도 대비하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수능 전주인 12일 금요일 날 미리 시내로 나오고요. 네. 작년에도 우리 인천시청, 옹진군청, 하버파크 호텔과 같은 그런 관계기관들과 협력해서 네. 섬 지역 수험생들을 지원했는데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1인 1실로 숙소 겸 공부방을 제공하고요. 네. 또 식사도 제공하고 또 시험 당일날은 이동에 필요한 전용 버스를 제공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네. 그런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이번 고3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어서 올해 이렇게 코로나 2년을 고스란히 겪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무엇보다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이 이번 수능에 대비해서 자기주도 학습 자료를 또 이렇게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2년 동안 학습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2022 수능 대비 자기주도 학습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를 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를 비롯해서 한국사 등 총 21개 과목에 대해서 네. 요약한 그런 내용들을 제공하는데요. 아무래도 수능을 앞두고 실전처럼 수능 시험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학습 자료가 수능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실전 연습 기회로 활용이 될 거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정학습 중인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파일을 받아서 네.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게 또 이번에 교육 분야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전한 방역을 전제로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는데 이런 기본 방향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오늘 교육부 장관께서 앞으로의 기본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전제되는 것은 철저한 학교 방역 체계하에 안전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라든가 또 수능과 학사 일정 등 교육 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학교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네. 금년 2학기와 겨울방학 그리고 22년 1학기 이후를 대비해서 시기별로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전면 등교나 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일상으로 정상화 추진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육 회복을 위한 집중 지원을 본격화한다. 그래서 감염병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네. 또 심리 정서의 부족함, 또 사회성 분야에서 나타난 결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집중 추진해서 교육 회복을 가속화하겠다. 이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런 학생들도 학교 준비 기간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방안이 그럼 마련이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일단 다음 주 11월 1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는 일상 회복 대비한 방역 조치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의 학사 운영 계획 변경 수행을 위한 일상 회복 준비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요. 네. 물론 그 기간에 또 수능도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월 22일부터는 학기 말까지 철저한 방역 조치 후에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중에는 교육 회복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습, 또 심리정서, 사회성 등 종합적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네. 22년 3월 1학기죠. 그때부터는 금년 2학기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한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이렇게 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으로 가는 과정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의 내년 1학기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교육계에서는 일상 회복이 어느 정도 좀 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계획상으로는.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3월부터는 정상적인 그런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등교에 관심이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학부모님들의 고민 잘 알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중학교 단계에서 보통 학업 성취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중위권 학생들이 감소하면서 상위권으로 일부 가고 하위권으로 좀 더 낮아지는 네. 학업 성취의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학력 저하의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나서서 뭐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한 것들은 늘 하는 것이고 또 초등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네. 이 학습 결손이나 부족한 학생들을 특별히 방과 후에 더 지도해 주시겠다. 이런 의사를 많이 밝혀주시고요. 네. 또 교대나 사대상을 활용해서 소그룹으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 보충이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원격 수업을 많이 하면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제 적응도 많이 되기도 했지만 그냥 손쉬운 핸드폰을 이용해서 많이 하려고 해서 노트북이라든가 이 컴퓨터 사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부터 이 디지털 사용에 관한 그런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중학교 1학년들 전체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든 중학생들한테요?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 중학교 1학년 모든 예, 학생들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자유학년제가 이제 실시되는 학년인데요. 네. 좀 더 체계화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디지털 교육 도시 인천으로 나가기 위한 네. 그런 준비가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이 되더라도 사실 수험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또 자율에 맡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10월 18일부터 예약한 학생들은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또 일부 아직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 맞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 자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에서 어떤 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예, 10월 18일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다행히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사항 보고는 없었고요. 네. 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예방 접종도 다음 주 월요일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개인별 접종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 기관도 원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고 시간도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셔서 네. 접종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차별이나 네. 왕따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 대책을 마련을 하는데요. 이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닌 자율 접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안내를 하고요. 또 개인별 접종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거나 네. 또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걱정하시는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질병관리청에서도 그러한 네. 방침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아청소년 접종의 기본 방향은 접종에 따른 이득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네. 안내하고 적극 권고한다는 것이 질병청의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은 사실 그 동안에는 뭐 밀집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학사 일정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 뭐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도 지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청소년 백신은 의무가 아닌 자율 접종이고요. 네. 또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를 보고 학생과 학부모님의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인 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교 수업 확대라든가 또는 학사 운영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백신 접종률에 따라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사실 인천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새롭게 단장한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바뀌었나 확실히 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뭐 취재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런 오래된 학교 시설을 고쳐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인데 뭐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원도심에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고쳐서 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25년까지 5,84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4개교 78개 동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우리 교육청의 원칙은 원래 교육부에서는 리모델링과 개축 비율을 7대3으로 진행을 하는데 네. 우리 인천에서는 모두 개축하기로 모두 다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네. 짓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세 번째는 이후에 팬데믹에 대비한 공기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움과 문화 네. 또 쉼이 있는 삶의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새로 짓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40년 정도 된 건물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손볼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행히 뭐 인천에서는 전부 다 새로 짓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되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40년 이상 되면 당연히 학교 건물이 고칠 곳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성면 교체가 안 된 건물, 또 내진 기능이 떨어진 건물, 냉방이나 단열 등의 에너지 성능도 떨어지고요. 어떤 경우는 건물의 안전성이 위험해서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네. 중간중간 보수 공사를 진행을 했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짓는 길에 완전한 개축으로 미래 교육에 걸맞는 그런 학교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더 들여서 네. 개축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요. 학교의 기능과 역할도 또 시대에 따라 변했단 말이죠. 네. 과거의 건물은 획일적인 입시 교육으로 강의식 수업에 맞춘 학습 공간이었어요. 앞으로는 배움과 문화와 쉼이 있는 삶의 공간이고 미래 교육 공간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먼저 온 미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미래 학교의 개념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중립이나 제로 에너지를 실현하고 환경 생태 교육이 가능한 그런 그린 학교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네. 또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그런 미래 세대에게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래 학교는 미래 교육 과정을 담아낼 수 있는 네. 다양하고 유연한
미래학교 공간 조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어떤 모습일지 많이 궁금한데 이게 2025년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나요? 우리 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학교는 17개 학교고요. 네. 그 14학교는 이제 8월 말까지 사전 기획을 완료를 했고 네. 나머지 3개교는 이제 11월부터 사전 기획에 들어갈 예정인데 모두 개척으로 추진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부평초등학교는 그 학교 안에 인천도읍청사가 함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화유적이 담겨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과 협력하면서 사전 기획을 진행을 했고요. 또 강화도에 있는 강남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는 영상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네.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전체를 스튜디오로 만들려는 그런 사전 기획을 추진했고요. 네. 또 역사가 오래된 인천고는 기존의 본관동과 체육관이 멀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네. 여러 건물로 분산된 교육 공간을 한 곳에 클러스터 형태로 모으는 방식으로 사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되려면은 한 금년 거쳐서 내후년 정도에 네. 학교가 완성되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미래 학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또 나오면 취재를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또 다른 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인천시에서 사실 뭐 스쿨미투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각종 성폭력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인천시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런 성평등 공감센터 너나울이라고 해서 개소를 했는데 이게 이름만 들었으면 제가 잘 와닿지 않는데 아직 이게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성평등 공감센터 너나울의 의미는 너와 나,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너나울로 네. 지은 너나울. 것이고요. 성차별, 성폭력 없는 체계적인 교육과 또 성평등한 학교 조직문화 조성에 네.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오프라인 성희롱 성폭력 상담을 지원하고 또 법률이나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네.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거고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상담과 동행, 치유 등을 통합 제공하고 네. 이 세 번째는 굉장히 또 중요한 사안인데요. 학교 자체 사안 해결이 어려운 네. 중대하고 심각한 성희롱 성폭력 사안 고충 업무는 성평등 공감센터로 이관해서 직접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의 고충 업무를 네. 경감할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해결이 조금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교육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격 수업이 되기도 했고 또 인터넷망을 확충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많은 과제들도 남겼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다문화 학교인 인천 한누리학교의 대변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다문화 학생들은 이제 우리 국민입니다. 네.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인천 한누리학교는 공립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중도 입국하거나 또는 외국인 가정 학생이 한국 사회 적응과 학교 진입을 돕기 위해서 네.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의 중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인천의 다문화 학생들이 이번 코로나 때 11%가 증가하면서 1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다문화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또 일반 학교 내에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고 있어서 기존 한국어 교육 중심의 교육 과정의 한계를 벗어나서 네. 이 학생들의 강점을 그런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용역
또 주고 또 토론회도 하고 네. 공청회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안정도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일반 학생과 다문 학생이 어울려서 배우는 국제학교로 네. 전환되는 안, 두 번째는 한국어 교육과 진로 진학에 중점을 두는 방안, 네. 세 번째는 한국어 교육과 이중 언어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안,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벌써 이제 임기 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빠르면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찌감치 재선의 뜻을 밝히셨잖아요, 교수님. 예. 네. 지난 4년 자평해 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한마디로 지난 4년은 인천 혁신 미래교육의 주춧돌을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상교육, 또 지역 학교 간의 교육 격차 완화, 또 도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교육 균형 발전 대상교에 대한 지원 확대, 특수 교육 대상자의 학급 증설이나 실무사 배치 등과 같이 불평등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네. 그런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행복배움학교를 확대하고 또 인천형 세계 시민교육인 동아시아 시민교육, 인천만의 교육과정이죠. 네. 이것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모든 교실에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온 오프라인 교육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네. 또 진학 교육 결과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직업 계고의 재구조화, 그리고 시나 시의회 시군구 지역 대학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실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미래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그리하여 인천 교육이 새로운 교육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주춧돌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는 그 주춧돌 위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네. 그런 노력들을 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지금 이 4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그동안의 4년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하여튼 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81점? 81점이요. 네. 그럼 방금 이제 또 성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81점 안에서 빠진 19점, 이게 아쉬운 점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좀 아쉬운가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네.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활동들을 네.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내온 시간들이 너무나 아쉽고 그래도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 회복, 그리고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있는 미래교육, 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교육 회복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랑 지금 뭐 주요 현안부터 해서 뭐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리고 수능 상황까지 다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